21번 문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을 했을 때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한 소득공제는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공제에서 공제하지 못하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전혀 별개일 거란 말이죠.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은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 존속은 안 들어갑니다. 직계, 비속에 대해서 인원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번에 틀린 것은 4번이네요. 21번에 틀린 것은 4번. 직계, 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만 됩니다. 22번. 추가 공제 대상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70세 이상이니까 경로대 장애인 됐죠. 만 8세의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는 안 돼요.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23번. 자, 다음 대화에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가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연금소득 맞죠?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좀 받다. 양도소득에 속하는 거죠. 윤화가 틀렸습니다. 23번에 틀린 것은 2번. 나는 청주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투자해서 이자를 받았어. 이자 소득 맞죠? 경마에 참가해서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기타 소득입니다. 틀린 것은 2번. 24번. 8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8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9월 10일까지 세액을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른 것을 물었어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맞죠? 원천징수에 있어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말을 쓰고요.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서로 틀립니다. 2, 3, 4번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죠. 그럼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근로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는 서로 틀리잖아요. 자, 다시 한번.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줘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가 되는 거고요. 서로 틀립니다. 2, 3, 4번은 틀렸고 1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26번. 원천소득에 대한 세율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이자소득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기타소득은 20%고요. 봉사료가 5%, 사업소득은 3%입니다. 26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27번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해서 작성된 건 아니고요. 종업원의 매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할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표입니다. 매월 각각 다른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된 건 아니고요. 27번에 틀린 것은 3번. 틀렸어요. 간이세액표를 보려면 먼저 소득세 월급액이 속해져 있는 소득 구간을 찾은 다음에 공제 대상 수와 교차되는 란에 적혀져 있는 소득세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급여가 있어요. 월급여가 있고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갑니다. 월급여는 뭐 109만 원에서 19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부터 2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점, 부양가족 수하고 월급여가 만나는 점에 세금이 소득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간이세액 조견표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3번이었어요. 27번의 답은 3번. 28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죠.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과세한다. 맞습니다. 10% 맞죠. 간접세예요. 3번이 틀렸네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3번. 29번.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거 맞죠?
사업장별 신고납부제도 맞습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29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할 필요 없어요. 승인은 받을 필요 없어요.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0번.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 3번이죠. 30번의 답은 3번. 현금 판매, 교환 거래, 할부 판매 모두 재화의 공급 맞습니다. 31번. 용역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완성도는 영무의 제공이 중간지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31번에 2번에 틀렸어요. 완성도 기준 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간주임대료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를 맞고요. 선불 또는 후불을 받았을 때는 공급 시기가 예정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거기까지만 계산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32번.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로 외화 획득과 관련된 거래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번에 틀렸어요. 완전 면세 제도라는 말을 씁니다. 32번에 잘못된 것은 4번. 33번.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걸 물었죠. 매출 애누리 1번이네요. 매출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수입제와의 관세, 개별 소비세, 반환 의무가 없는 골프 연습장의 입회금, 반환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34번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재화를 공급할 때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금 납부세액 시 공제해야 된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수령하면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3번이 틀렸어요. 34번의 답은 3번.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건 불공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매입세액은 해당 재화의 사용 소비 여부나 해당 세액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은 시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된다. 맞아요. 부가세 환급에 대한 설명에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 맞죠?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돼요. 조기 환급자만 되는 거죠. 35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조기 환급 제도는 수출과 사업 설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이고요. 조기 환급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 환급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36번 문제를 보시면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증명 또는 망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2, 3, 4호는 맞죠? 작성 면허일이 들어가셔야 돼요. 36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36번에 1번. 37번. 김연아는 양품점에서 자사의 신제품 정장 세트 1000벌을 판매하였다. 부가세를 제외한 정장 한 벌의 가격이 6,700원이다. 부가세로 징수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여러분 6,700원 곱하기 1000벌 670만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67만원 징수하면 되겠죠. 답은 3번. 37번의 답은 3번입니다. 38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에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성 발급하고요. 두 배를 동시에 작성하며 5년 동안 보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38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본점에서 일괄해서 모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번에 틀린 것은 2번이에요. 38번에 틀린 것은 2번. 39번.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를 면세로 잘못 봐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안 되죠. 그러면 39번의 답은 1번이에요.
일단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잘못된 게 있을 때 수정하는 거란 말이죠. 계산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서로 틀린 겁니다. 2, 3, 4번처럼 작성년 월일이 틀렸다 또는 계약 조건이 틀려졌다 아니면 반품 또는 환입됐다 그랬을 때 발급할 수 있는 게 수정세금계산서예요. 40번 제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판매하고 수령한 금액이 토탈 110만 원이에요. 세액은 여러분 부가세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기 1.1을 하면 공고가액이 나오는 거고요. 나누기 11을 해주면은 부가세가 10만원. 40번의 답은 2번이 나오겠네요. 40번의 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4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